괜히 의식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먼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등에 오면서 자,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둘 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하나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만약에 70이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60이라는 숫자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한다 쳐봅시다. 자, 먼저 얘들이 이제 잘게 쪼개게 되는데, 자, 70이랑 60에서, 자, 우리는 작은 수로 쪼개도 되는데 웬만하면 크게 쪼개는 게 좀 좋다라고 했다. 그쵸? 자, 짝수니까 2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자, 여기 또 들어갈 법한 짝수 뭐가 있을까? 오, 12가 바로 보이면 12를 바로 적어도 좋아요. 자, 12로 나누면, 70이 12로 나누면 여기 얼마가 되고요? 6. 그치, 여기 얼마 되고? 5. 더 이상 공약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12 곱하기 6 곱하기 5.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 있는 숫자들 다 곱했었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숫자들 소인수분해해서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다는데, 자, 70이 먼저 소인수분해하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되겠다. 그쵸? 자,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 몇 개? 2 2개. 그 다음에 3 몇 개 곱해진 거? 3 하나 곱해진 거. 자, 거기에다가 지금 6이 더 곱해져 있는데 6은 2 하나, 3 하나 곱해진 거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적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2는 총 몇 번 곱해지게 돼요? 3번. 3은 몇 번?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60도 소인수분해했을 때 60은 지금 12가 아까와 똑같이 2가 2개고 3이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더 곱해진다? 5가 더 곱해진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소인수분해된 두 수를 비교해서 자, 여기에서 먼저 최대 공약수를 찾을 때는 자,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숫자를 찾는 거니까 자, 공통으로 여기서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인수들을 최대한 뽑아오는 거였다. 그쵸? 자, 얘는 2가 3개, 여기는 2가 2개. 최대 그럼 2 몇 개까지는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3은 최대 몇 개까지 나눌 수 있고? 1개. 5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지수가 큰 걸 고른다, 작은 걸 고른다? 그렇죠. 지수가 작은 걸 고른다라는 느낌이었고.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약간 반대 느낌이죠. 지수가 어떤 걸 고르면 됩니까? 그치, 제일 큰 거. 그럼 2는 몇 개? 3개. 3은 몇 개? 2개. 그 다음에 5는 없는데 5가 최대 몇 개까지 있는 거니까? 1개까지 있으니까 자, 5까지 곱하면서 얘는 지수가 큰 것을 고른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을 배웠는데 저번 시간까지는 계산을 했고 그럼 쌤이랑 자, 오늘부터는 자, 대표적으로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조금 어렵게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같이 문제를 보면서 풀어나가 볼게요. 47쪽에 몇 번으로 오냐면 5-1번을 봅니다. 자, 5-1번을 봤을 때 지금 세 개의 숫자 2 곱하기 x랑 그 다음에 3 곱하기 x랑 그 다음에 4 곱하기 x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래요. 자, 지금 보니까 어차피 모든 수에 누구는 곱해져 있으니까 x는 곱해져 있으니까 사실 최대 공약수라는 숫자를 문자 누구로 둘 수 있냐면 x로 둘 수 있다는 생각은 맞아요.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최소 공배수를 찾을 차례인데 지금 최소 공배수가 70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초등 연산을 통해서 동시에 나눗셈하는 개념도 쓸 수 있지만 자, 그것보다는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얘는 어차피 2 곱하기 x랑 3 곱하기 x랑 4는 2 몇 개니까. 그렇죠.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x로 보면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자, 지수 중에 큰 걸 고른다, 작은 걸 고른다? 큰 걸 고른다. 그럼 2는 몇 개까지 최대?
2개까지. 3은 몇 개까지? 1개까지. 오, 그럼 x는 최대 몇 개까지? 1개까지니까 이 숫자가 최소 공배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치? 그럼 얘가 몇이 됐다는 거? 72가 됐다고 해서 바로 x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함께하는 연속 나눗셈을 안 해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좀 더 중학생스럽게 이해를 해 나가면 되고. 자, 필요한 거 한번 짧게 체크를 해보세요. 교재에. 가라마. 이런 건 있어야 나중에 안 까먹지 않을까? 그치? 이런 걸 적어서 정리를 해보라는 거야.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걸 스스로 찾아나가는 연습도 해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6-1번도 볼게요. 6-1번을 보면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40이랑 60이랑 A, 자, 이런 세 개의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4200이라고 돼 있어요. 너무 크다, 그치? 만약에 쌤이 얘를 초등학교 때 하던 방법으로 이렇게 나눗셈을 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나눗셈 하려고 하니까 애초에 A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이거를 함께 동시에 나눗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런 거 관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무슨 분해해야겠다는 생각일까? 맞아. 소인수분해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42는 6, 7이네. 그쵸? 그럼 42 소인수분해하면 뭐 하나? 2 곱하기 3 곱하기 7. 그쵸? 자, 60은 6 곱하기 10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6은 2 하나, 10에서도 2 하나니까 2는 총 몇 개? 2개. 자, 3 여기서 하나 생길 거고 또다시 10 안에 5가 하나 있을 거니까 곱하기 5. 이렇게 적어도 되겠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A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A라는 숫자까지 비교해서 그 최소 공배수가 4200이 됐대요. 그럼 이 4200도 소인수분해를 해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죠? 자, 4200 소인수분해 하려면 얘는 42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고 42는 우리 방금 소인수분해를 했네요. 2 하나, 3 하나, 7 하나. 그쵸? 자, 100이라는 것은 10을 몇 번 곱한 거니까? 2번. 그럼 여기서 2 생길 거니까 2의 제곱. 5 생길 거니까 5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자, 2는 그럼 총 몇 번 곱해집니까? 3번. 3은 몇 번? 1번. 5는 몇 번? 2번. 7은 1번.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얘기인 거네. 자, 이 세 개의 수를 비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소 공배수가 만들어지냐 이거야. 자, 이제 지수 맞추기 하면 되겠죠. 지금 최소 공배수에는 2의 세제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 중에 2의 세제곱이 없네? 그럼 반드시 A가 2의 몇 제곱을 가지고 있다?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해했어? 그렇잖아. 네가 2의 세제곱이어야 지금 최소 공배수에 2의 세제곱이 들어가겠다. 그쵸? 그 다음에 3이고 여기는 또 3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최소 공배수를 봤을 때 3이 몇 번만 곱해져 있으니까? 한 번만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3이 2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3은 2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3이 하나 들어간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3이 안 들어간 것도 되죠. 그치. 어차피 3이 없어도 3은 최대 한 번 들어가게 될 거니까. 알아보겠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5의 거듭제곱도 봅니다. 그럼 지금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몇 종류가 됐습니까? 2종류로 일단 갈렸습니다. 3이 하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의 제곱을 보는데 지금 여기서 소인수 중에 5의 제곱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반드시 얘가 5를 몇 개 가져야겠구나?
두 개를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되었어요? 그럼 또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7이 하나 곱해져 있는데, 자, 7이 하나 곱해진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7은 위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숫자는 7을 가져도 되고 7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도 될 거고, 여기에 7을 하나 곱한 것도 되고 7을 하나 곱하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다. 그쵸? 자, 이때도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면서 곱하기 7이 될 수도 있고 곱하기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종류가 된다는 얘기냐면 4종류나 그치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문제에서 사실 가장 어떤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수 구하려면 3이 곱해진 게 작을까? 3이 안 곱해진 게 작을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여기는 미리 체크를 버리고 가도 됐던 거죠. 그럼 7도 곱해진 것보다 안 곱해진 게 작은 거니까 가장 작은 A 값은 이 몇 개에다가 3개에다가 자, 3 없고 5 몇 개? 2개. 7 없고 7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겠다. 그치? 이게 가능한 A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어떤 수를 물어볼 수도 있을까? 큰 수를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럼 A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될까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뚱뚱한 아이겠네.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누구까지? 7까지 모조리 가지고 있는 숫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수도 정리를 해놓고 가장 작은 수 구하는 방법도 자, 잘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쓰는 책이 쉬운 책이 아니라서 쌤이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 어려운 것들은 같이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이제 쌤이 같이 풀어줬고, 자, 5-2번은 쌤이 힌트만 줄게요. 힌트만. 자, 힌트를 적어서 나중에 거기 5-2번을 풀어보면 되는데, 자, 지금 세 개의 자연수의 비가 2대 5대 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 개의 자연수를 정할 때 가장 작게 정하려면 2랑 5랑 6 이렇게 세 개를 정해도 되겠다. 그치? 근데 우리 비례식에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사실 세 자연수의 크기 비가 2대 5대 6이면 2랑 5랑 6도 되지만 모조리 2배씩 해서 4랑 10이랑 얼마인 숫자도? 그치? 12인 숫자의 비도 2대 5대 6이잖아요. 그치? 그럼 세 자연수의 비가 2대 5대 6인 숫자는 이렇게 2, 5, 6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배에서 4, 10, 12도 있고 그럼 또 몇 배도 하면서 그렇죠. 3배 하면서 뭐뭐뭐도 있을까요? 6, 15, 그치? 18 이런 것도 될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한다 치면 3배도 되고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그럼 4배도 되고 5배도 되고 다 적어볼 수 있잖아. 이 모든 걸 적어보기가 힘드니까 우린 이렇게 세수의 비가 나올 때 이제 일반화해서 자, 임의의 자연수 K를 곱해서 표현을 해요. 자, 그럼 K를 곱하게 되면 첫 번째 숫자는 몇 K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2K, 그치? 2 곱하기 K. 그 다음 자연수는 5 곱하기 K. 그 다음 자연수는 6 곱하기 K.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눈에 보이네? 세 개의 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된 거고 K가 된 거고 이러한 수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는 5-1번과 구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힌트로 거기에 잘 정리를 해놓고 이제 다음 숙제할 때 잘 풀어서 와봅니다. 아시겠죠?
자, 7-1번을 봅시다. 우리 윤혜우 쌤이 저번 시간에 이제 시험지 있었어 하면서 여러분들 잘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좀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해볼게요. 두 개의 자연수 A랑 라지 A랑 22에 먼저 최대 공약수가 11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가장 쉬운 생각은 뭐지? 여기 20이랑 A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여기 최대 공약수 몇이 들어갈 거다? 11. 그쵸? 그럼 여기는 지금 밑에 얼마가 남아야 되고 2가 남아야 되고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기는 할 건데 맞죠? 그때 이렇게 세 개의 수를 곱해서 몇이 되었다는 생각? 198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그죠? 자, 그럼 여기 198이 되려면 이 자리에는 대간절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까비. 자, 8 한번 넣어볼게요. 8 넣으면 28에 16 곱하기 10이라면, 자, 11 곱하기 16 하면 16 생길 거고, 160 생기니까, 176이 생기네. 까비. 8 아니네. 8보다 조금 어때야 될까? 높아야 되겠네. 커야겠네. 얼마가 있어요? 9 한번 넣어볼까요? 자, 9 집어넣으면 11이랑 9 먼저 곱해도 되죠? 몇십 몇에? 99에. 자, 2배 하면 딱 얼마 돼요? 198 되네. 여기 9가 들어간 게 맞네. 그렇게 하면 라지라는 숫자는 뭐 곱하기 뭐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11 곱하기, 그치, 9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고, 자, 이 내용이 이제 공식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두 자연수의 곱이 항상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적으면 너무 길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두 자연수의 곱을 두 자연수를 A랑 B로 놓았을 때 A 곱하기 B라고 두고요. 최대 공약수는 보통 뭐라 둬요? G. 최소 공배수는 뭐라고 둬요? L. 그래서 G 곱하기 L이다. 이렇게 기억도 하는데, 자, 우리가 아는 대기업 중에 LG가 있죠. 그래서 보통 L 곱하기 G로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써도 되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쌤 생각에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8-1번을 볼게요. 자, 8-1번에 어떤 자연수로 56과 70을 나누면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 어떤 자연수로 56과 70을 나누면 두 수도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 우리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치, 약수라고 얘기한다. 그치? 그럼 이 어떤 자연수는 누구의 약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56의 약수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누구의 약수이기도 해야 합니까? 맞아요. 70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떤 자연수가 가능한 숫자는 이 56과 70의 무슨 약수다? 그렇죠. 공약수인 거죠. 그럼 이러한 공약수들을 다 찾아보려면 공약수는 무슨 공약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니까 그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먼저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이 중에서 그러한 수 중에 가장 어떤 수 찾으라 했으니까? 큰 수 찾으라 했으니까 애초에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푸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지금 8-2번을 봅니다. 사실 8-2번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보자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자연수를 자, 어떤 자연수로 26이랑 61을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2가 남는데요. 무슨 일이야? 남아버렸네. 자, 우리 나누었을 때 남는 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맞아, 나머지라고 하죠. 나머지가 남아버리면 이런 약수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나누었을 때 남는 게 좋습니까? 나머지가 생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럼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어떤 70이라는 숫자를
쌤이 우리가 같이 자 9로 나눈 나머지를 본다라고 해봅시다. 9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보죠. 70을 9로 나누면 몫은 얼마가 되고요? 9, 7, 63. 나머지는 얼마? 7.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70을 9로 나눈다라고 하면 자 몫은 7이 돼버리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냐면 또다시 7 된다라고 할 수 있네. 자, 우리 이거 남은 숫자, 나머지가 생겼을 때 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나머지가 7이 됐다는 말은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70을 9로 나누어 나머지가 7이 된다? 그러면 이 70에서 이 남는 수만큼 제외를 했을 때 이 숫자는 9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치? 남는 숫자만큼을 제외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70명이 여행을 갔는데 9명씩 한 조로 묶였대요. 그러면 70명 갔을 때 9명씩 한 조로 묶으면 결국에는 몇 명이 남게 되는데? 7명이 남게 되는데 그럼 이 7명을 안 데리고 갔다면 조금 서럽긴 하다 그치? 이 7명을 처음부터 안 데리고 갔다면 딱 몇 명씩 다 묶을 수 있다? 9명씩 묶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나머지가 생겼을 때는 전체 숫자에다가 그 나머지만큼 빼게 되면 나누어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쌤이 일반화해 볼게요. 잘 보세요. x를 어떤 수 5로 나눈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탁 돼 있었어요. 자, x는 지금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x에다가 얼마를 뺀 수만큼은 3을 그치 뺀 수만큼은 5로 나누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적어볼까요? 됐어요? 근데 얘들아 이게 빼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머지가 7이면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면 7개를 제외해도 되지만 9명씩 묶이려면 몇 명을 더 데리고 와도 돼요. 2명을 마저 더 데리고 와도 돼. 그래서 70 빼기 7도 9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70에다가 부족한 몇 명을 채워도 그렇지. 2명을 채워도 9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적어도 되지 않을까? x를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요. 5로 나누어서 3명이 남았어. 그럼 5명을 채우려면 우리가 몇 명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지금 5로 나눈 나머지가 자 3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5명씩 묶었거든요. 5명씩 막 묶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3명이 찌리릭 남은 게 나머지가 3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이 3명을 촥 제외해도 되고 반대로 얘를 한 묶음을 묶기 위해서 몇 명을 보충해도 될까? 맞아. 2명을 보충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x 빼기 3도 5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자 2명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x에다가 몇 명을 추가해도 맞아. 2명을 추가해도 5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과 제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도 5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적어야겠지, 하나만. x 빼기 3도 5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5명 중에서 2명을 채워도 5로 다 묶인다. 이 생각이야. 오수아 고생 많았어.
지금 설명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이 형이 지금 뒤에 이어서 들을 수 있는 거 듣고 앞에 거는 쌤이 지금 영상 촬영 쭉 해놨어. 그래서 영상 보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다시 같이 봅시다. 지금 보면 어떤 자연수로 26이랑 61을 나누면 모두 2가 남는데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자, 그럼 2가 남는다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26에다가 이만큼을 제외해버리면, 즉 26 빼기 2는 어떤 자연수로? 그치,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또 62는 나누어 떨어지지 못하지만 62에서 얼마만큼 빼버리면, 이만큼 빼버리면 이 수 또한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 어떤 자연수라는 숫자는 26에서 1을 뺀 몇십 몇과 24와 62에서 1을 뺀 몇십에 대한 60에 대한 무슨 약수의 개념이다? 공약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이 문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니까 적어놓고 이제 나중에 계산해서 확인까지 해 놓아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8-1번, 8-2번 내용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9-1번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자연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수를 나누는 거예요. 잘 읽어야겠죠. 어떤 자연수로 나누는지 어떤 자연수를 나누는지. 자, 이번에 어떤 자연수를 16과 24로 모두 나누면 모두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자연수 네모와 같은 숫자를 16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인 거다. 그쵸? 그럼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네모는 누구의 무슨 수라는 얘기냐면 16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16으로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치? 그럼 또다시 이 어떤 자연수를 24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네모는 또다시 누구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24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네모는 16의 배수인 동시에 24의 배수인 거니까 16과 24의 무슨 배수를 찾으라는 얘기냐면, 그렇죠, 공배수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8-1이랑 9-1이랑 봤을 때 거기 첫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줄에 어떤 자연수 로랑 어떤 자연수 르리랑 몇 글자 차이밖에 안 나요?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약수의 개념이고 어떨 때는 배수의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9-2번도 나머지가 남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것도 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칠판 보면서 문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보다 큰 어떤 수를 6, 14로 나누면, 6과 14로 나누면 모두 3이 남는다. 자, 이러한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자, 남으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쵸? 그래서 지금 잘 보면 3보다 큰 어쨌든 그 어떤 수를 6이랑 14로 나누면 모두 3이 남는데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어떤 수를 지금 이렇게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남는다는 생각이거든. 그치? 그러면 그 어떤 수에다가 이 나머지만큼을 제외한 숫자, 네모 빼기 3이라는 숫자는, 자, 이제는 이 숫자는 6으로 나누었을 때는 더 이상 나머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이렇게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네모라는 숫자를 14로 나누게 되면 또다시 나머지가 3이 생긴다는 건데, 그럼 얘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숫자의 3만큼을 제외한 수는 1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식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면 선생님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원래 몇 명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어떤 집단 이렇게 6명씩 막 묶었어요. 자, 이렇게 막 6명씩 묶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3명이 남게 되더라 이 말인 거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6명씩 묶었을 때 3명이 남은 이 전체 학생 수가 네모가 된 거예요. 6으로 나누기 때문에 몇 명씩 묶은 거고요. 그렇죠. 6명씩 이렇게 모두 묶어준 거고요. 3이 남았기 때문에 몇 명이 남아있는 겁니까? 3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 3명이 없었다면 6으로 어떻게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 전체 네모라는 숫자에서 이렇게 세모를 제외한 숫자가 이렇게 밑줄 친 게 그러면 네모에서 세모를 3명을 뺀 인원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네모 빼기 3이라는 이 인원수들은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뭐 이 표현으로 이해가 되면 굳이 그림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 지금 식으로 정리된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그림으로 한 번 더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얘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빼는 거 말고 채워주는 것도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네모에다가 3명 빼는 거 말고 또 6명이 더 묶이려면 몇 명을 더 추가로 데리고 와도 돼요? 3명. 맞아, 3명을 데리고 와도 돼. 그래서 여기에 3명을 추가해서 데리고 와도 6명으로 다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네모 더하기 3도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남았을 때 이제 일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이런 것들 잘 봐놓으시면 되고, 그럼 요 문제는 쌤이랑 그대로 계산까지 하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지금 그 어떤 수를 찾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건데, 그럼 어떤 수에서 3을 뺀 숫자들은 전부 다 6과 14로 나누어 떨어지니 이 네모 빼기 3이라는 숫자가 현재 6과 14의 무슨 수가 된다? 공배수가 된다. 그쵸? 그럼 공배수를 찾으려면 최소 공배수 찾아야 되니까 6과 14의 최소 공배수 얼마일까요?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2 곱하기 7이에요. 2. 그러면 그치? 2 하나, 누구 하나? 3 하나? 누구도 있어야 돼요? 7도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럼 6, 7에 몇이며? 42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공배수들은 4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지금 네모 빼기 3이 될 수 있는 숫자는 42의 배수니까 42 2배에서 84, 3배에서 126 쭉쭉쭉쭉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네모 중에서 가장 어떤 수를 찾고 있습니까? 작은 수를 찾고 있어요. 그럼 이 네모가 가장 작아지려면 오른쪽에 있는 42의 배수도 가장 어떤 수여야 되니까? 그렇죠. 가장 작은 숫자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답은 40이라고 적으면 될까, 얘들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네모라는 숫자에서 3만큼 빼서 42가 된 거니까. 그럼 여기는 네모라는 숫자는 42보다 반대로 3만큼 어떤 숫자?
큰 숫자겠죠. 그럼 얘는 42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답은 몇이 돼야 된다? 45가 돼야 된다. 자, 이런 해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요 내용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자, 설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쌤이랑 같이 공부할 거고, 지금 숨만 쿰라우드는 48페이지까지 체크해서 과제는 거기까지고요. 책 숙제는 얼마 없다, 그쵸? 그래서 48쪽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오고, 그 다음에 지금 쌤이,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라이트 샘 프린트 하나 더 줄 거예요. 받았어? 짜잔. 예은이 이거 받았죠? 아까 안 받았나? 예영이는 받았지? 맞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자, 요 앞에 라이트 센이라고 적어볼까요? 프린터 앞에다가. 프린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요 라이트 센은 몇 번까지 풀어오냐면, 네, 206번까지만 풀어오세요. 206번까지. 좀 많아? 할 수 있겠어? 아니야, 좀 많아? 민지 선생님 숙제도 같이 있으니까 맞지? 조금 줄일까? 그러면 192번까지? 그치? 이렇게 하면 앞에 A 단계는 여러분들 금방 계산할 거라서 여기까지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렇게 프린트랑 교재 같이 정리를 하고, 자, 아직 책이나 이전 프린트에서 정리 안 된 사람들, 지금 오답 정리 다 안 된 사람들 있어, 그치? 그럼 그거는 계속 들고 오면 돼요. 들고 와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원 왔을 때 이렇게 돌면서 질문 받아준다, 그치? 그때 질문해도 되고, 뭐 예은이나 아니면 뭐 가람이처럼 학원 일찍 도착했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본 쌤이 그냥 금방금방 알려줄게요.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합시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10분 쉬었다가 답지 쌤이 뽑아놨거든? 챙겨서 줄게, 알겠죠? 좋아. 좋은 질문이었어.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2교시 준비하는 걸로 할게요.